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상한가 종목은 아닙니다만 2차전지 종목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원준이라는 회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좀 제가 볼 땐 좀 아쉬운 회사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확실히 어느 정도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수주 잔량도 상당히 되고 있어. 거의 1년 매출액 정도의 수주 잔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투자도 되어 있고, 이런 회사고, 그리고 소유권도 매우 확실합니다. 40% 정도를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올리고 있고요. 지금 상장 이후에 1회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매출도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매출은 아마도, 아니죠, 작년 2025년 매출은 아마도 1,500억대는 훨씬 뛰어넘을 것 같아요. 일단은 4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느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 아무래도 회사가 업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이다 보니까 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좀 나쁜 모습이 보였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2024년보다는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고, 재고를 손실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기존에 처리를 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 이제 턴키로 열처리 시설을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자금 조달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요. 왜? 영업이익이 나니까요. 그리고 5년 전이죠. 상장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금도 아직은 보유하고 있는 것다라고 보여지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최근에 급격하게 감소를 많이 했어요. 원래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내외였어요. 늘어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30% 그러다 60%, 2024년 만에 100%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25년 아직까지는 예상이긴 하지만 한 5, 60% 정도 선에서, 저기가 70%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선에서 부채율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채비율 100% 내외, 그리고 영업은 계속 이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인데 오늘 올라서 그렇죠. 올라서 그렇고 한 1,200, 300억대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솔직히 지금 내려온 걸로 치면 좋은 회사기도 하고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내려온 것으로 치면 몇 퍼센트 빠졌냐면 거의 9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 바닥이,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가 좀 하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원준이 바닥에 왔다라는 확신은 들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241선을 공격하면서 지금 사실 상승으로 반전되었다라고 하는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하락 추세가 아직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추세로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41선을 한 번, 두 번 정도 건드리면서 이게 반등의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주가만 보시게 되면 지금 살짝 며칠 전부터 단기선부터 깨면서 올라왔고, 오늘은 최종적으로 120일선과 240일 장기선을 한꺼번에 깨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요게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턴어라운드의 주가로 보시게 되면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이게 반등을 하기 위한 바닥이
충분하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바닥이냐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차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회사는 지금 전체 유통 주식수가 한 60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오늘 하루에 이제 600만 주 정도 회전을 하면 1회전을 하면서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리기는 했어요. 장중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렇긴 했지만 이게 240선을 단순히 공격하고 다시 빠지는 뭐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한 번 있었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찔러보고 다시 빠졌고, 이런 히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확신하면서, 물론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들을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거래량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2, 3년 만에 최고 거래량을, 일일 거래량을 만들면서 나온 게 맞아요. 이때 약간 중간에 반등세를 띠면서 약간 올라갔던 기운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반등하면서 딱 100%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딱 100%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100%를 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거 뭐 딱히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신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게 바닥이다라는 어느 정도 확신만 있으면, 지금 88% 거의 9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요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바닥이 다져지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그 안에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이제 반등의 기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르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거래량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이제 좀 반등으로 가는 어떤 흐름이 시작되었다라는 면으로는 이용준을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나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소유에 관련된 부분도 확실히 엔지니어 출신 대표이사가 지배권을 확실히 가지고 40%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매출액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1,500억에서 2,000억대가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2024년, 2025년 전망으로는 그게 한 단기간에 한 3,000억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적으로 워낙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양쪽을 다 열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열처리 후 납품을 했던 과거에서 이제는 턴키로 어떤 열처리 시설들을 납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올라왔고, 독일에 있는 어떤 업체도 인수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는 다져졌다라고 봅니다. 이제 업황이 얼마나 따라주고, 그리고 이 변형되는 업황을, 변화되는 업황을 이 회사가 기술력으로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거의 뭐 R&D력이 거의 회사의 한 50%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기술력의 탄탄함 같은 것들을 반증하는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업황과 함께 약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조금 더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지금 사실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거냐. 근데 이제 코스닥이 워낙 또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죠, 웬만하게 괜찮은 회사들을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코스닥에서 뭐 이런 식으로 240일선을 지켜나가다가 기간 조정 후에 올라가는 이 정도는 사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횡보 후 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조정을,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조정을 가지고 사실 바닥을 하나 더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으로는 이제는 주가를 방어해야 되는 시기가 거의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90%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적자를 보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자본 잠식에 들어간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뭐 부채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봐야 100%란 말이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예를 들면 PBR은 한 1점 조금 넘어요 지금보다. 근데 실제로 지금 오르기 전 가격을 예, 감안하시게 되면 PBR은 1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순이익 단계는 아니라서 PER을 따지기는 조금 이른 시기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거의 1대1입니다. 예, 사실상 코스닥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정도의 종목을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는 뭐냐 하면 지금이 바닥이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 거래량이 지금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신호탄 뒤에 바로 공격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나 약간의 눌림목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올 수는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약간 관찰하셔도 돼요. 이미 90% 떨어져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조금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3월이 되기 전에 3월이 되면 이제 그 실적이 나타날 거고, 그때까지 어느 정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기대가 되는 원준이었습니다. 오늘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